안녕하세요. 주식개미 채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종목에 앞서 먼저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이렇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영상에 댓글 하나하나 이렇게 성의껏 해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장이 안 좋은 와중에서도 제 영상의 광고를 끝까지 봐주시는 분,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셔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적인 부분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홈페이지에서 정보 쪽을 클릭을 하시면 요 밑에 내려 보시면 카카오뱅크로 해갖고 이렇게 송금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여기 후원, 그러니까 가입이죠. 그러니까 4,990원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쪽으로 한 가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후원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종목 설명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종목은 두산중공업, 두산인플라코어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고요. 수급적인 부분과 차트적인 부분, 신용, 그리고 외인기간, 매수, 평균 단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중공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개인이 매수, 외인이 매수, 기관이 매도, 그리고 프로그램상으로는 매수세가 좀 잡혀 있습니다. 신용 잔고율을 보면요, 1%로 잔고율이 생겼네요. 지금까지 계속 잔고율은 1%대까지 올라오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처음으로 1%대까지 잔고율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1%대 잔고율은 12월 4일이니까 금요일입니다. 아마 오늘 신용 잔고는 내일 정도쯤에 나오지 않을까 하네요. 그리고 오늘 매수세는 외인, 개인, 기타금융, 기타법인, 내외국인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매도는 기관들 전체적으로 다 매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관, 투신, 사모펀드, 금융투자, 보험, 연기금 이렇게 다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다 했는데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외인들 매수세와 기타법인, 내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인들 물량들도 조금 매수세에 가담을 한 것처럼 보이고요. 일단 이 저점 지지 라인을 깨고 돌파를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공교롭게 이 지지선까지 깨버렸네요. 여기를 좀 지켰으면 했는데 여기를 이 밑에 선까지 뚫고 나왔다가 여기 이제 마무리. 오늘 전체적으로 테마가 이제 코로나 관련 쪽으로 혈장이나 뭐 그런 쪽으로 수급이 돌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이 전부 다 수급이 다 죽었다고 보시면 되죠. 예전에 우리가 3월 달에 보면 코로나 관련 진단키트나 나머지 부분들 쪽으로 수급이 막 가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정부에서 미는 사업이나 뭐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수급이 확 죽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확진이 늘어나 버리니까 정부에서 부양을 하려고 해도 환자들 때문에 조금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급이 좀 꼬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잘 좀 지탱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무너져 버리네요. 참 이게 조금 일단은 새롭게 이거 좀 긋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저점 자리가 요때 상승했던 자리랑 거의 이제 또 동일한 입장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어요. 일단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그리고 요 금액까지 올라왔다가 좀 빠졌는데 요 고점이죠. 고점 요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상태에서 요 빠졌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분봉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분봉 이제 쭉 뺐다가 마지막에 시간에 그때 이제 좀 끌어올린 모습을 보이네요. 마지막 장 끝나기 전에
주가를 조금 여기까지 저점까지 줬던 거를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양새를 좀 보였습니다. 어쨌든 요 부분을 봤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요 보조지표상 이렇게 물량 끌어올린 걸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조금은 그래도 내일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좀 끌어올린 걸로 봤을 때에는. 그치만 이게 코로나가 지금 초기 대응 진압 실패라는 그런 기사가 뜨고 나서 갑자기 진단키트가 떴거든요. 뜨면서 나머지 이제 수급들이 다 죽어버리고 병실 쪽이나 뭐 바이오나 뭐 진단 치료제 쪽으로 수급이 다 쏠리다 보니까 공매도 치는 입장에서는 절대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주가를 뺄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식개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요 종목 같은 경우 한번 한 달 평균 단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한 달 기준입니다. 11월 7일 11월 7일부터 잠깐 요때가 며칠이죠? 11월 요때네요. 요때부터 여기 제가 표시한 지점부터 지금까지 공교롭게 뭐 저점 찍었던 터치라인도 똑같은 상태인데 요때부터 요때까지 매수 평균 단가가 웨이는 16,195원, 매도는 16,227원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15,875원 매수, 매도는 15,607원 이렇게 잡혀 있네요. 그럼 뭐 평균적으로 16,0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가 이제 요 정도가 평균 단가, 한 달 평균 단가예요. 요때부터 요때. 그러면 지금 가격이면은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요 부분이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 좀 해지가 되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좀 테마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쪽으로 이게 터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방맹이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쭉 빠질 거라고는 전 절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박스 구간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측하기로는. 왜냐하면은 요 위에 갭자리가 갭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갭자리까지는 제가 봤을 때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력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했던 부분은 박스권은 여기서 이제 한 요 정도에서 좀 박스권을 유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교롭게 주가가 조금 더 빠지는 그런 형태가 보여졌어요. 그나마 제가 생각했던 그 박스권에 딱 걸치긴 했지만, 그래도 좀 간당간당하게, 그리고 단기간에 상승한 것도 있지만 단기간에 너무 좀 주가가 빠졌다. 그리고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는 뭐냐면은 외인이 다시 소량이지만 조금 매수를 했다는 점과 기타 법인과 내 외국인은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 요런 부분으로 봤을 땐 그나마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앞전에도 보시면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쳤을 때도 외인들이 물량을 계속 확보를 했었어요. 확보를 계속 했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요때 조금 물량을 조금 소량 매도를 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외인이 아무리 매도를 했다 그래도 제가 분명히 여기 평균 단가가 16,000원이에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요 정도 이제 박스권을 생각을 했었는데, 얘네 입장에서는 굳이 이 평균 단가 위로 만들어서 박스권을 만들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자리가 조금 이 아래쪽으로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박스권을 만들 때에는 요 정도 선까지 보통 우리가 박스권을 만들 거에는 이 평균 단가보다 아래에서 보통 박스권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박스권이 된다면 한 요 정도 선, 요 정도 선이 좀 박스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좀 그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 평균 단가보다 아래인 단가에서 이렇게 좀 만들어서 작업을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계속 일봉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주봉이나 월봉은 다 조금 좀 무너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보조지표가 그렇게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주봉조차도 그렇게 꺾이지 않았다. 하락한 거에 비하면, 그죠? 그럼 왜 그러냐면 여기 매집량이 있잖아요. 매집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락을 해도 얘네 입장에서는 굳이 바보처럼 이 고점까지 계속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진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 종목도 조금은 지금은 어느 정도, 만약에 요 13,770원 요 자리까지 진짜 어느 정도 저점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박스 자리를 진짜 할 건지 아니면 내일 좀 반등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요번 주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마음에 걸리는 건 목요일날 아마 옵션 만기일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마음에 좀 걸려서 지금 박스권 자리를 요 평균 단가 아래에서 좀 이루어질 확률이 있다는 거, 요거 좀 참조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인플라코어고요. 수급적인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매수, 외인이 매도, 기관이 매도. 프로그램은 매도세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신용잔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잔고는 5.28, 5%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매도는 외인, 기관, 투신, 사모펀드, 금융투자, 보험, 내 외국인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매수는 개인, 기타금융, 연기금, 기타법인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수급적인 부분은 생각보다 매도세가 좀 상당히 좀 강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 개인들 물량, 매수한 물량들이 조금 개인이 아니다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여기 매도한 물량이나 여기 내 외국인 매도한 물량을 월축 합치면은 여기 개인들 물량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설 쓰신다고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장에 거의 수급이 진단키트로 많이 쏠렸거든요. 진단키트로 많이 쏠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매수를 한 것보다도 어느 정도 물량이 조금 빠져나갔을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 물량을 밑에서 끌어올린 거는 좀 검은머리 외인들이 어느 정도 좀 매수세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식개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보조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꺾임이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조지표상으로 꺾임이 없고 주가는 빠졌는데 거래량 없이 빠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마 앞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다른 종목,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래량 없이 빠진 종목은 순식간에 급등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상승하려고 타이밍 잡다가 지금 이틀째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금요일부터 오늘도 그렇고. 그러면서 좀 빠졌는데 실제적으로 물량이 빠져나간 흔적은 없고 그냥 이렇게 쭉 빼버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이 저점 자리 있죠. 이 저점 자리까지 딱 터치하고 다시 올린 거예요. 살짝. 분봉 한번 볼게요. 분봉 봤을 때 여기 터치하고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때 찍고 이렇게 올렸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개인이 누군가가 매집을 하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가격대는 진짜 저점 중에 저점이네요. 지금 상태에서는 진짜 저점 중에 저점 찍고서 그냥 올라간 거예요. 야, 이거는 평균 단가도 엄청나게 이렇게 되면 낮은 상태거든요. 이거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요 종목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찍고 여기 또 개파라. 일단 요 종목도 여기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박스권 자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계속 없는 상태에서 요런 것도 매집이 계속 잡혀 있는 겁니다. 주가가 빠지면서 매집을 잡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박스권에서도 매집을 상당히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주가를 빼면서 매집을 하는 거는 완전히 공포 분위기 줘갖고 해도 내가 나중에 얘네들을 어느 정도 해서 충분히 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미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좀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뺐다가는 나중에 물량을 털리고 돈은 돈대로 뺏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락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박스권 자리에서만 강하게 이렇게 좀 들었다 놨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진짜 물량이 나갔다라고 생각이 들면 요때 요 지점 라인에 이미 수급이 자체가 이게 좀 빠져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 그죠? 예를 들어서 없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건 뭐냐면 매집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가가 빠지더라도. 오늘 같은 날도 매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한 달 기준 평균 단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주식개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외인 같은 경우는 8,633원, 매도는 8,598원, 기간은 8,517원, 매도는 8,600원. 뭐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8,580원 정도 하겠습니다. 대충 8,580원. 요 정도가 지금 한 달 기준 매수 평균 단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교롭게 여기 또 갭자리네요. 참. 공교롭게 또 다 갭자리네요. 어쨌든 지금 요 금액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 상태면은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옵션 만기일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옵션 만기일이 있어서 혹시라도 상승하기 직전에 또 개미 털기 한번 할 수 있으니까 요 종목도 일단 주가는 이렇게 빠졌지만 보조지표나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전혀 흐트림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강하게 털 확률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다 제가 또 혹시라도 좀 개미 털기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요 단가 7,680원 만약에 한 번 정도 우수가 돼. 이 금액이 빠진다는 게 아니에요. 빠진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 금액을 근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해야지 탈출할 확률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고점에 여기에 이제 더 상승할 줄 알고 반등이 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반등이 그냥 보였거든요. 사실은. 그죠? 예를 들어서 요거까지만 딱 봤을 때 요거까지만 봤을 때는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빠졌다가. 그렇지만 이렇게 쭉쭉쭉 빠질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이 정도면은 진짜 어지간하 하신 분들 다 털고 나가지 않나 하는 정도로 좀 이렇게 좀 잔인하게 터네요. 요 종목도. 그나마 아마 제 방송을 두산중공업만 하고 두산중공업 인플라코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진단키트 쪽에 제 방송을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좀 멘탈이 조금은 지금은 많이 강해지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진단키트 하시는 분들 40% 이상 빠져가지고 요번에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요 종목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는 좀 마지막 털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큰 상승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좀 이렇게 좀 털기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일단 한 달 기준으로 평균 단가가 지금 요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어느 정도는 조금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남아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요 평균 단가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위로 평균 단가 위로는 절대 박스권을 안 만들 거예요. 박스권을 만들어서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요번 주 옵션 만기일까지 끝나는 걸 보고 한번 방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진짜 방송을 하면서 상당히 힘드네요. 참, 두산 인플라코어가 뭔가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들이 이렇게 늘어버리고, 또 이렇게 돼버리니까 수급 자체가 전부 다 코로나 진단키트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이런 지금 요 종목 같은 게 피해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유니슨하고 비슷하게 계속 지금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뭐 좀 갈라 그러면은 뭐 다른 거 수급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그때 제가 저번 주에 조금 제가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항상 수익 주면은 익절하시고 좀 방맹이 좀 짧게 잡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2월 달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데 해필 또 옵션 만기일이 또 목요일이 또 잡혀 있기 때문에 요번 주 목요일까지는 한번 잘 좀 보고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꼭 좋은 가격에 익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주식개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